네, 안녕하세요. 신장고등학교 자율동아리 교육심화 탐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율동아리 활동 강좌 두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학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번의 강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그 7번의 강좌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에 진학을 하면 교육학 교과목들을 배웁니다. 교육학 교과목.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학 교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주요 교과목 4개 교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유아교육과 그리고 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대,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사범대학, 이렇게 이제 지난번 강좌에서 구분을 해드렸죠. 어느 전공으로 진학을 하든 이제 교직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직 과목 또는 교육학 교과목이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이 8개 교과목은 대부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 학교에 따라서 뭐 어떤 교사론이라든지 뭐 학교 경영, 뭐 학교 폭력 예방 및 이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학 영역이라고 하면 이 8개의 교과목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 8개 교과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뭐 학교마다 제도가 좀 달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러니까 교직 과목에서 한 8개 교과목, 8과목 또는 뭐 10개 이렇게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뭐 최근에는 이제 교육사회학 대신에 평생교육을 이제 다루기도 하는데, 이렇게 4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교육학개론입니다. 교육학개론. 여러분들 이제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 교육학개론은요, 교직 과목의 가장 기초 교과목이에요. 교직 과목의 가장 기초 교과목이고, 교육학 전 영역에 대해서 계략적인 좀 개요 차원에서 안내를 제공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학 교과목을 수강할 때 가장 먼저 수강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교육학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론들 선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 영역이란 게 이런 거고, 또 교육학 교직 과목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학 개론을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 교육학 개론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교육학의 개념, 그러니까 교육학이라는 게 뭐냐, 또 교육의 목적,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학의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및 방법, 뭐 교육행정, 평생학습, 생활지도, 교사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교육학 개론을 배울 때 제가 옆에 오른쪽에 작성해준 이런 내용들이 그럼 다 들어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학 개론의 책이 그러니까 교육학 개론 그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책의 교육학 개론의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저자분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학 개론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좀 기초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뭐 교육의 개념, 목적, 역할, 뭐 교육사, 교육 철학 이런 쪽에 좀 많이 그 수업을 하시고 또는 뭐 심리 쪽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면 뭐 심리적인 기초, 또 교육에서의 학습자, 또 뭐 교수 학습 이런 쪽의 내용들의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학 개론 교과목은 여러분들한테 교육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명확하게 영역을 좀 짚어주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교육학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효율적인 수업 또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내용을 좀 추리신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진로 선택에서 교육학 또 그 교육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교육학 과목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들 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교육학 개론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심리 교과목이네요. 교육심리. 이 교육심리는 교육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교과목이에요. 교육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교과목. 자, 그래서 이 교육심리 교과목에서는 학습자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의 특성, 여기서 이제 학습자의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학습자지,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 또는 유아들이 학습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심리는 학생의 지도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 좀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직 과목들 중에서 초기에 수강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때 보통의 학교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전공이랑 교양 필수 등을 듣게 하고 2학년부터 이 교육학 교과목이나 교직 과목을 듣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직 과목을 두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교육학 개론과 교육심리를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교육학 내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습득하시고 다른 교과목들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육심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학습이론이란 걸 다뤄줍니다. 학습이론, 뭐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 뭐 이런 학습이론들을 배우고 또 학습 동기도 배워요. 학습 동기. 그리고 발달 이론들도 배웁니다. 발달 이론. 그래서 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뭐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또 에릭슨의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콜보그의 도덕 발달 이론, 이런 발달 이론들을 배우고요. 그 지능 이론들도 배웁니다. 지능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타운버그의 성공 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능 검사, 여러분들 IQ 테스트라고 하죠. IQ 테스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수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든지 이런 지능 이론들을 이 교육심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심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습자에 대한, 학습자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 교육 철학은요, 교육학과 철학이 결합된 교과목인데, 이 교육 철학은요, 교육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요즘에는 막 그렇게 인기가 높은 교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 철학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어떤 것이 더 선한 거냐,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줄 것이냐, 내가 어떤 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또 교사의 행동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수강이라든지 학점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교육 철학 교과목들은 한번 정도 수강을 해보셔도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그 가치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어떤 교사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립할 수 있는 좀 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철학은 언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냐, 뭐 초기에 해야 되냐, 아니면 뭐 4학년, 3학년, 4학년 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속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강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교육 철학의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교육 철학만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교육사까지 같이 다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처럼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육사 내용을 포함하면 이제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교육의 역사를 다루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의 교육 역사도 좀 다룹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의 정의, 그리고 고대 철학부터 현대 초기의 진보주의, 그리고 현대 후기의 분석 철학까지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룬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사회학은요, 이 교육학과 사회학이 결합된 교과목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교육사회학이라는 교과목보다는 이 평생교육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이 교육사회학이 평생교육으로 대치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학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둘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 교육사회학과 평생교육은 이제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루는 교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평생교육, 교육사회학을 좀 들으시려면 교육 철학을 먼저 좀 수강하시고 이 교과목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교육 철학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 교육사회학과 평생교육을 못 듣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사회학 또는 평생교육을 보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교육 철학을 먼저 듣고 이 교과목을 듣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사회학의 주요 내용은 뭐 기능론과 갈등론 같은 교육사회학 이론과 교육제도, 그리고 학교 의미를 다루고요. 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 역사,
원리,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복지와 같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도 공교육 내에서도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평생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매우 관심을 받고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수강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 평생교육에 대한 지식들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수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나머지 4과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